외식 전문 잡지 월간 식당 발행인이자 한국외식정보 주식회사의 박형희 대표이사, 9월 12, 13일 양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해외 한식당 경영주 대상 교육에서 박형희 대표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외식 트렌드 및 성공 전략, 효율적인 식당 경영 전략을 주제로 강연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박형희 한국외식정보 대표이사를 만나 외식산업 경영과 한식에 대한 철학, 뉴질랜드에서의 외식 산업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식 세계화를 위한 뉴질랜드 현지 한식업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외식 사업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철학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특히 외식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외식을 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데 목적이 있죠. 요즘 레스토랑은 그렇습니다.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배려를 파는 곳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식 사업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경영의 목적은 돈에 있지만, 돈은 뒷전으로 놔두고 앞에서는 우리 식당을, 우리 음식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기쁨, 즐거움, 그리고 배려를 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볼 땐 뉴질랜드야. 네, 99%는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이게 한국의 20년 전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가까운 독자들한테 20년 전에 세뇌시킨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늦게 강의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럴 때 답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자, 답이 이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자. 뉴질랜드에서 외식 사업을 나름대로 또 어제 강의하시는데 보니까 전 세계 음식을 다 분석을 하셨거든요. 네. 또 뉴질랜드 오셔서 강의하시면서 네. 뉴질랜드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외식 산업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쪽에 한식당들을 와가지고 여러 군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해외에 나가서 경영을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한식당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해외에 나가 있는 한식당들은 영세 사업자들, 다시 말하면 대다수가 생계형 점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의 수준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한 10년, 20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고객의 컨셉도 현지인보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식당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한식이 세계화하고 또 글로벌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해외에 나 있는 한식당들이 한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만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많은 한식당들이 그렇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이 거의 대다수였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한식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뉴질랜드의 한식당도 이제는 주류 사회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컨셉, 그런 경영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13,000원짜리. 13,000원짜리인데 메뉴가 한 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쁘죠? 그런데 이게 뭘까요? 갈비찜 만들어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객단가를 끌어올리려고 23,000원짜리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상품 전략이에요. 13,000원짜리 하나 갖고 쇼부를 보다가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그때는 손님을 좀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갖다 주는 것만, 차려주는 것만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이렇게 뷔페를 만들어가지고 쌈도 마음껏 갖다 드세요. 이것도 마음껏 갖다 드세요. 마음껏 갖다 먹으라니까 요즘 아줌마들 잘 갖다 먹어요. 한식에 대해서 나름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다른 각 나라마다 음식이 다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외식 산업에 종사한 지가 한 27, 8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면서 또 세계 유명한 식당들도 두루 살펴보고 셰프들도 만나보고 경영주들도 만나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식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생긴 것이 뭐인가니 한식만큼 놀라운 음식, 뛰어난 음식은 없다. 서양에서 이제 슬로우 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세계 음식의 트렌드가 이제는 퓨전과 웰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만큼 웰빙에 가까운 음식은 없다고 봅니다. 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슬로우 푸드의 가장 중심되는 음식이 우리 한국의 음식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장이라든가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 음식만큼 웰빙에 가까운 음식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달라고 하면 대다수가 웰빙 아니면 다이어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선 한국 음식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동안 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세계인들에게 우리를 알리지 못했다, 홍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서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뛰어나다, 웰빙이다. 또 웰빙을 넘어서 이제 한국 음식은 힐링입니다.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의 놀라운 수준을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싸다 푸짐하답니다. 김밥은 1,500원 받아요. 자, 이거 보세요. 콩나물 비빔밥이거든요. 자, 이거 한국에서 얼마면 사드시겠습니까? 자, 이 그릇이 뭐예요? 그릇. 이거 그릇. 오래간만에 보시는 거죠? 뭐예요? 옹기. 어디요? 옹기. 장독 뚜껑이에요. 장독 뚜껑에서 밥을 푸짐하게 담습니다. 저는 저거 아무리 해도 못 먹어요. 3분의 2 먹으면 배 터져요. 어쨌든 이 식당 보세요. 분식점입니까 어디?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요? 이거 3,500원입니다. 떡만둣국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비싸도 여기는 4,000원, 4,500원 이상짜리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10대부터 70대까지 완전히 분식점이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황태해장국은 주야간의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즉석잡회는 여성 고객 중심으로 떡볶이는 어린이의 고객의 인기, 단순한 식자뿐 아니라 외식하러 오는 가족 고객이 있을 정도로 고객층이 넓습니다. 여기 오너의 마인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에서 공부를 워낙 잘해요. 이겁니다. 우리 식당은 밥을 파는 식당이 절대 아니다. 4,000원짜리, 3,000원짜리 파는 식당인데도 뭐라고요? 문화공간이야, 문화공간. 음식 파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요? 편안함, 기쁨을 주는 문화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세뇌를 무지무지하게 잘 받은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공간 만들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매장, 고객이 행복해지는 공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갔더니요, 세상에 이 식당이 어떤 게 알아요? 입구에다가요, 귤을 이따만큼 싸놨습니다. 귤을 싸놓고 밑에다 뭐래 써놨어요? 손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한식 세계화를 위한 뉴질랜드의 현지 한식업 종사자들에게 네. 조금 전에 그 분석한 네, 거와 연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뉴질랜드의 한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그 지적 능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의외로 한식당을 경영하시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식당들을 좀 더 돌아보고 영업이 잘 되는 식당들을 좀 분석해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한식에 종사하지만 양식도 보고 일식도 보고 또 다른 나라의 음식점들도 두루두루 살펴봐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특히 이제 우리 뉴질랜드는 키위들이 주 고객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고 그들의 외식의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음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 사업, 이 식당업에 참여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음식업은 공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나아가서는 퓨처마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한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무지무지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연수를 가고 미국도 연수를 가고 또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서로 의논하고 새로운 것을 나눠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아주 무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의 한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 종사자들 대다수가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뉴질랜드의 한식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런 자세가, 마인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난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패밀리 레스토랑의 랭킹 1위가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뭐예요? 고품질 저가격 전략의 절대지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식당, 이겁니다. 따라해보실래요? 미즈 컨테이너. 시작. 미즈 컨테이너. 미즈 컨테이너인데요, 이게 아주 저도 불가사의한 식당입니다. 우리 기자를 가서가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놨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식당 벽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웨이팅입니다. 웨이팅 룸이 없어요. 그냥 길거리 서 있어요. 이게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실패를 듣고 되살아나는 위대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 이거 다 중국 기업이에요. 네? 하이얼 이런 것들, 이거 다 이런 거 떠오르는 기업이에요. 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식당이 오죽하겠어. 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는 없는가를 내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에요. 트래커라고 하는 최고의 경영학자가 격변의 시대의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엘린 토플러라고 하는 최고의 미래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이 책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5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미래를 적중하게 맞출 수 있냐는 겁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변화들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새로운 상황으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떠밀려가고 있다. 이래서 여러분들 정신이 뻗쩍 나야 되는데 이제 정신이 뭔가. 자, 이제부터 오늘 어제 강의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거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 회장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바베큐가 됐든 뭘 했든 거기 시장을 만들어야 되잖아. 시장이 뭐야? 시장의 존재 의미는 사람이 바글바글 거려야 시장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마케팅. 마켓, 시장. ING가 붙었죠. 마케팅. 요즘 세계의 시장이 죽어 있어요. 시장에 와야 할 손님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죽어 있는 시장. 움직이지 않는 소비자를 어떻게 안 회장님 땡으로 끌어모아서 시장을 만들 거냐 말이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죽어 있는 시장. 움직이지 않는 소비자를 어떻게 끌어모아서 시장을 만들 것이냐. 이게 마케팅인데. 그래서 답이 나온 게 이거예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겁니다. 이거예요. 죽어있는 시장, 움직이지 않는 고객들,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영혼을 불어넣고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 점포에 열광케 하는 모든 자금. 이게 마케팅이에요. 죽어있는 시장, 움직이지 않는 소비자를 영혼을 불어넣고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 식당에 끌어모아서 열광케 하는 거, 아니면 내 개인에게 끌어모아서 나한테 열광케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전적인 사람이 되세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면 그 옆에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면 시장은 자연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나가수를 보면서요, 내 평생 세상에 유행가 유자도 모르던 애가 이걸 보고 났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그럽니다. 결혼 30년 동안 텔레비 앞에서 그렇게 꼼짝하라고 텔레비에 몰입을 해서 보는 모습을 못 봤다는 거야. 나는 죽어있는 시장 아닙니까? 유행가에 관해는. 맞죠?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손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꾸로 졌어요. 내가 하루아침에 6개 샀다니까? 그리고 강의할 때 세상에 나가수를 내놓으니까 우리 가까운 독자들이, 아니 대표님 강의에 왜 유행가야? 나 놀래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난 얘가 누군지도 몰랐어. 임재범이가 누군지도. 관객들의 표정을 보세요. 정하는 프로그램. 하지만 임재범에게 여러분은 경영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얼마나 지치면, 그죠? 완전히 진이 빠진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너의 가문을 저렇게 열광할 수가 없어요. 뉴질랜드에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식당 경영주 또는 종사자 교육을 저희들이 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반신반의 속에서 교육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정말 좋은 교육 받았다라고들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식당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몽관이 이 교육을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번에 새로운 변화 그리고 혁신, 개선 그런 결심들을 뉴질랜드의 한식당 경영주분들, 종사자분들이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 느꼈다고 하면 느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불황이고 아무리 식당이 많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음식점은 경영 노하우만 있으면 무섭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 노하우가 뭐냐?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치는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그 경쟁력의 최대의 경쟁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행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 저는 기본과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 디테일을 바탕에 깐 상태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실행에 옮길 줄 아는 그 지속성이 우리 한식당 경영주분들이나 종사자 모두에게 있었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음식산업, 외식산업은 무섭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많은 뉴질랜드의 한식당 경영주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 실행력을 꼭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먹는 한식, 내 것을 제대로 아는 자부심에서 세계화는 시작됩니다. 분석을 통한 연구와 실천이 우수한 한식 알리기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코이TV 노영래입니다.